이야기입니다. 경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정치권과 기레기들이 늘 하는 얘기가 코로나, 대한민국 경제 문재인 정부가 다 망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완전히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비관론들을 쏟아내면서 정부 비판으로 지난 6개월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 갖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경제 괜찮다. 그나마 괜찮다. 우리 잘해 나갈 수 있다.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들을 비교해서 한국의 현대와 일본의 토요타, 뭐 한국의 LG화학과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일본 제철과 한국의 포스코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과 일본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과 한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경제를 해왔고 어떻게 차이를 벌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재벌 기업이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공기업의 개념이 좀 있고, 또 이게 소비재가 아닌 그 중간 생산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이게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는 수준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요거 이제 매출이라고 하고는 다릅니다. 매출은 당연히 줄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시장 수요가 떨어졌는데 매출이 더 는다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LG를 빼놓고 나서는 대부분 매출은 줄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3%나 늘었다는 거죠. 덜 팔았는데도 이익은 23%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값받고 비싸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단가가 적어갖고 영업이익이 적은 것보다 물건을 조금만 만들어 팔았는데도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이미 뭐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번에 특히 강세를 보인 부분이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소니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부분이라든지, 왜냐면 우리가 먼저 1억 화소를 먼저 개발해서 출시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 때는 더욱 가속이 붙을 거예요. 상반기 출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파운드리 부분,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부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지 센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 기술적인 초격차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던 소니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사실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억 화소를, 1억 1000만 화소를 꺼내놓고 시중에 시제품을 내고 있는데, 소니는 이제 개발 단계에 불과하고, 소니가 개발해놓고 나면 우리는 2억 화소 때에 다음 이미지, 차세대 이미지 센서까지도 완성을 해놓고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놀라운 변화는 주문형 반도체에서의 시장 판도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문형 반도체를 가장 많이 이제 발주하는 회사가 인텔이죠, 인텔. 미국의 인텔인데, 인텔이 대만 TSMC한테 꾸준히 일거리를 줘왔는데, 이 TSMC의 공장이 선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갖고 여기에 대한 발주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또 여기에 기술 전쟁, 기술 유출 논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TSMC에 줄 수 있는 물량이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량들을 삼성이 받아먹고 있으며, 최근에 이제 ARM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손정희가 인수했던 그
반도체 그 설계하는 전문 회사예요.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선정이가 장사를 못 해갖고 이걸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꺼내놨거든요. 이걸 중국이 집어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거의 뭐 중국 말고는 집어갈 국가나 기업이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 ARM에 기존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IT 업체나 반도체 업체들이 설계 의뢰를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 설계와 생산이 통합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 삼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완전히 날개를 달 것이다. 그리고 4세대 사업 부분인 뭐 OLED라든지 삼성 QLED라고 감히 자기들 거를 특별히 부릅니다. 뭐 OLED 시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센서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부분 안에서 실적들이 계속해서 개선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의 영업이익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작에 불과하다. 3, 4분기는 엄청 가속이 붙을 거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에 지난 3, 4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매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더 기가 막혀요. 네. SK. 네. SK 하이닉스 자체는 반도체 안에서만 이익 증가율이 200%를 넘었습니다. 2배가 넘는 이익을 올렸다는 거죠. 이 불경기가 가능한 겁니까? 삼성이 앞에서 끌어주고 따라가는 후발 업체로서의 SK 하이닉스는 100% 비메모리 반도체, 아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만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 있는 수요가 전부 다 지금 한국에 와 있다. 특히나 SK에 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메모리 반도체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은 인정을 안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전 세계에 슈퍼컴퓨터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매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 경연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1위를 일본 슈퍼컴퓨터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게 그 초당 뭐 그 25경번 이상의 이제 연산이 일어나야 되는 뭐 어마어마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그 연산을 베이스해 줄 수 있는 메모리 서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컴퓨터 한 대에 거의 뭐 수십만 개의 메모리 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메모리 칩들이 전부 다 삼성제 메모리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스스로 지네가 만드는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삼성 메모리를 갖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뒤를 잇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고성능에는 삼성이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안에서의 앞으로의 안정성, 그 다음에 비메모리보다 확장성, 그리고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확장성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말 그대로 꿀 빠는 시기다 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는 더 비싸게 받으면서 새로운 일거리까지 막 몰려와서 꽂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 현대차는 부진했다고 합니다. 네, 현대차가 52% 정도의 어떤 그 영업이익 손실을 봤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난 건 아니야.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중에 1위라는 거죠. 일본 최고의 도요타 같은 경우는 98%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익이 없어진 거예요. 자동차를 파는 데 자체가 똔똔이 나는 수준밖에 못한 거고요. 혼다는 적자를 당연히 내죠. 네. 혼다는 적자를 내서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폐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러한 매출 손실에도 영업이익 손실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가 생산되는 그 주요 공장들이 해외에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러는데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거의 가동을 못한 상태였고
그나마 국내 안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차량 판매율과 가동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가 알차게 돈을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거기서는 똔똔이밖에 안 나. 공장을 안 돌리면 손실금이 조금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장을 돌리면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낫잖아. 안 돌렸으니까. 뭐 전기료나 관리료나 인건비 일부 손해를 본 거 이외에는 큰 손실을 안 본 상태에서 한국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고, 미주 시장에 내놨던, 한국에서 나갔던 미주 시장에 내놨던 모델들이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게 되면, 제네시스나 펠리세이드라든지 기아에서 내놓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런 대형 서브 차량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소비자 그 판매 1위를 전부 다 독차지함으로 인해갖고 미주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적인 경쟁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분야 안에서 어떤 그 획기적인 성과들을 거둬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는 이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텔루라이드. 역시 시청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바로 척척 이 텔루라이드는 저도 하나 구하고 싶은데 제 형편에 어림없겠지만 언젠간 타고 싶은데 기아에서 만들었지만 국내에는 거의 출시가 안 되고 미국에서 파는 대형 서브거든요. 근데 SUV인데 엄청나게 그냥 주문을 못 받아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린대요. 오, 진짜요? 네. 그래 뭐 지금까지 있었던 차들 중에 최대 베스트셀러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만큼 엄청난 그 차들을 만들고 있거든. 근데 이제 대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파세로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말한 갤러퍼 라인이 문을 닫고 아예 그냥 그 SUV에서 철시를 했을 뿐더러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신차를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질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수소차와 전기차를 유럽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가 앞으로 그동안 약간 일본에 뒤처져 왔다고 평가받았던 친환경차 부분 안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한국의 경쟁이 될 수 있었던 뭐 벤츠라든지 포드라든지 이 완성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근데 현대만 거의 6천억 원 가까운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고무적인 거라는 거죠. 일본 애들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네. 물론 전체적인 어떤 캐파라든지 회사 규모에서는 아직 현대가 밀리고는 있지만 현대가 도요타를 언젠가 따라잡는 날도 멀지 않았고, 만약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일본은 엄청난 국격의 자존심에 타격을 받게 될 거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가장 늦게 칭찬을 가장 늦게 얘기하면서 가장 큰 칭찬을 받아야 되는 회사 LG화학입니다. 네. 네. 정말 LG화학 그 주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미쳤어요. 네. 지금 벌써 한 3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모를 정도로 끝도 없이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배터리 시장 안에서 그동안 이제 2위, 3위권이었거든요. 2위, 3위권이었는데 이게 1위가 돼버렸어. 그 1위가 어디냐? 파나소닉,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파나소닉의 수익이 93% 감소하는 동안 이익이 131%가 치솟아 오르면서 생산량이 전 세계 1위로 확 뛰어 올랐다는 거죠. 누구 덕분에? 테슬라 덕분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도 거의 이게 얼마죠? 16조 원 하던 게 50조 원이 넘었었으니까 이게 몇 배예요? 네. 거의 3배? 이제 곧 4배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파나소닉이 한 2, 3조 원 되던 파나소닉의 주가 총액을 넘어섬으로써 명실상부한
이 전기 배터리 업계의 세계 1위가 대한민국 LG화학이 된 거예요. 작년도부터 이제 전기차 관련한 얘기를 늘 하면서, 아, 파나소닉, 비아디의 SDI하고 LG화학이 계속 밀린다. 근데 이게 무슨 계기가 없으면 지금의 이 양산 체제를 뛰어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중국 차들의 중국 배터리 업계, 전기차 업계가 사실상 셧다운이 되는 중에 LG화학은 혼자서 독야청청 이 배터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1위로 올라섰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너무 자충수였어, 이기적으로. 그동안 LG화학이 꾸준히 세계 뭐 3, 4위권의 생산과 어떤 캐파를 주고 있었지만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LG화학 때문에 LG가 망할지도 모른다. 저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비아디나 어떤 중국 애들이 저가 공세나 물량 공사를 펼쳐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치면 우리 그냥 작살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배터리를 지네 나라만 보조금 주고 딴 나라 제품에 보조금 안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죽여버리려면 한 번에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너무 작정하고 차별하니까. 근데 코로나 덕분에 그 차별과 상관없이 LG가 확 뛰어 올랐으며, 지금 이제 전 세계 전기 자동차를 전부 좌지우지하고 있는 데가 이제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가 LG화학과 전격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추가 공장 설치를 일본과 한국 중에 놓고 고르고 있다는데, 내가 보면 100%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LG화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지. 왜?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연 30만 대 수준인데, 네.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운다고 치면 50만 대가 넘는 제품을, 이게 자동차들을 만들 규모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전부 다 LG화학이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LG화학의 앞으로 배터리 그 수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점유율, 국제 점유율, 그리고 이익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LG화학의 리즈는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지. 이제부터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지.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요즘 LG 그 기업의 어떤 콧대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봐라. 니들이 세계 3위 할 거면 안 한다고 포기했던 여기에서 LG화학이 이뤄냈다. 이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코로나의 어떤 그 역발산에 의한 수혜를 LG화학이 가장 크게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단일 공장으로 생산 규모가 제일 큰 이 백신 제조 공장이 완성이 됐고, 그 파트너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임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생산될 백신들을 우리 XK 그 제약사에서 만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방역 사업 전체 안에서 지금 한국의 캐파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시젠 같은 어떤 그 진단키트 전문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전 세계로 아마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표준적이 돼서 PCR 검사를 위한 검사 장비와 키트들이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3월 달에 방송을 할 때, 앞으로 이 방역 산업이 올해 안에, 그러니까 올해에만 최소 1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굉장히 유망한, 수익으로 10조 원 이상을 내는 굉장히 유명한 분야가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해서 댓글에 악플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오버친다고, 국뽕친다고, 뿌린다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회사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뭐 3, 4분기 때, 그러니까 1, 4분기 때 작년도 실적을 뛰어넘었고요. 2, 4분기 실적을 뭐 오늘 내일 15일 날 발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폭등하고 있을 거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폭등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백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뭐 마이너스 0.8% OECD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최소 3%, 연말 정도 가면 3%, 4% 이상의 성장으로 전환할 거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익률이나 성장치가, 그리고 이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회복해 오면서 우리랑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사상 최고의 호기를 맞은 거거든요. 전복. 꾸준하게 주문이 들고 있고요. 사신 분들이 주변에 권하셔가지고 맞아. 이건 아. 그래. 1kg 바닷물까지 딱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보관하기도 딱 좋은 그 팩으로 해서 뭐 송작가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쌈 다시마가 서비스로 가잖아요. 이 분야 안에서. 뭐, 이 이외에도 조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카타르에서 그 LNG 수송선 100척 네. 이상 했죠? 러시아 제가 쇠빙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쇠빙선 사업도 삼성중공업이 이미 수주해서 계약 완료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군수 관련해갖고 잠수함 구축함 사업, 심지어 경항모까지 전부 다 앞으로 신규로 조선업에 늘어갈 수 있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수출 안 해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장들한테 원재료 보내주는 것만 해도 별 걱정 없이 해나갈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레기들, 미통당 애들이 하는 거짓말 믿지 마세요. 지금 걔네들이 부동산을 하다가 점점 이제 미천이 떨어지고 있어요. 종부세 때문에 사람 잡는다라고 했는데, 종부세 최고과세율 6% 해당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20명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20명밖에 없는 이 비율을 가지고 모든 서민이 다 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집값 상승률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요,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뭐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데 반토막 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9월 10월 달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파산 처리 정리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 일본 법적으로 다 3, 4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팩스를 넣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유일하게 한국이 상승세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강남의 아파트, 이래서 이제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이미 그 월세 전환돼서 전세 대란이 온다라는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고, 폭등하던 그 강남의 집값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안정성으로 상승률들이 꺾여나가고 있는 지표가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중소도시라든지 서울의 강남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요, 돈이 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고, 자, 부동산으로만 쏠리던 강남에 있는 어떤 일부 지역에만 투기적으로 쏠리던 자본들이 지금 증시로 몰려들어서 4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 증시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정도까지 부양시키면서 코스피 2,400을 넘어다 볼 수 있는 수준까지도 폭등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경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주식이 진짜 후끈하더라고요. 주식 계좌가 거의 4천만 계좌에 육박했대요. 네. 웬만한 성인들은 다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원인을 OECD 국가들은 전부 다 K방역의 성공에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나 보다. 네. 방역이 성공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막았고 통제 없이 막아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했으면, 전 세계가 수출입이 안 되는 셧다운 상황 안에서도 한국만큼은 국가를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런 거죠. 물건을 구하려고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만큼은 그러한 셧다운을 하지 않고 개방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있는구나. 대한민국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고 유기관리가 되는 국가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도 그만큼 탄탄한 안정세를 쥐고 있구나라는 게
공인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OECD가 37개 회원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0.8% 정도의 연말까지 해서 경제성장률 약 0.8% 까질 거라고 봤는데 아니다. 최소한 3% 이상 성장한다가 송작가 주장이었고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6%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일본 이미 2분기 때 마이너스 30%가 넘는 32% 가까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쭈그러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방역을 잘했던 독일도 6.6%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국가들이 미국도 마이너스 7.3%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의 성장률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조, 좋은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풀어져 나갈 거예요. 그 기대는 남북 경협에 또다시 기대를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일본의 지금 이제 그 방역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이 그나마 이제 GDP의 성장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사업들이 자동차 정도, 그리고 이제 조선, 관광 뭐 이 정도 수준을 빼고 나머지 부분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품 사업이나 소재 사업 뭐 이런 이런 사업 쪽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가 주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수요자가 없으면 이건 팔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완성품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품으로 그나마 일본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조선이어갖고 자동차, 특히 자동차가 일본 경제 30% 가까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요타의 몰락과 함께 이제 나머지 미쓰비시나 닛산은 이게 자동차 회사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내수 시장이나 좀 깔짝거려 가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경차 그 깡통차들 만들어서 파는 거 말고 국제 시장에서 미쓰비시와 닛산은 거의 퇴출 수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도요타가 저 수익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거냐.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소차나 전기차 전환 같은 차세대 차종으로 대한 전환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일본 기업의 특성상 이게 어렵다는 거죠. 신모델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본 경제는 지금부터 한국하고 초격차를 이루면서 우리는 상승하고 얘네들은 추락하고 또 이와 관련돼서 경쟁되는 모든 제품 부분과 군 안에서 브랜드 가치를 역전할 거다. 한국산이 일본산보다 훨씬 뛰어나고 디자인도 좋고 믿을만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선호도 같은 경우가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의 본격적인 역전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시점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경차를 만들면서 자동차 시장이 더 도태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전기차를, 수소차를 빨리 못 가는 이유도 지금에 있는 자동차 시장의 파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업체가 이게 살아남질 못하기 때문에 신차를, 전기차를 함부로 시장에 못 들이미는 뭐 이런 부분에서의 그 난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리는 차를 팔아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도가 불가능해진 거고 10년 이상 앞섰다고 하는 기술 격차나 생산 격차를 현대차가 단숨에 따라 붙었고 역전했고 이제는 전 세계의 표준 모델로서 최대 점유율을 만들어 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수소를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촉매 기술을 개발했고요. 심지어 이제 그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일반 나무라든지 이런 그 곡물의 찌꺼기 같은 데서 수소를 만들어서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바다에서 바닷물을 활용해 가지고 수소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소형화시켜서 아예 수소를 넣는 게 아니라 수소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물을 집어넣게 되면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진행 중이에요, 실제 이게. 그리고 전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충전식 전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한으로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용매제를 활용해가지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세대 전지에 대한 기술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핵융합 기술, 그러니까 헬륨과 수소 원자를 활용한 핵융합 기술, 인공태양을 통한 핵융합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기술적인 저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수소를 이거 언제 연료화하냐, 이거 어떻게 싸게 얻을 거냐라는 고민을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해결해 놨고 있다는 거죠.